오늘은 우리가 김동리의 영마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자주 접해봤을 만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김동리 작가의 작품을 우리 친구들이 좀 자주 보거나 모의고사 기출에 자주 출제가 되거나 혹은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이런 편은 아니다 보니까 흔하지 않게 보게 되는 작품인데요. 그래도 영마라는 작품은 우리 문학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이고 되게 유명한 작품인 거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쌤이 스포를 하나 하고 들어가자면 이 작품은 인간과 운명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면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운명의 갈등을 다루고 있고요. 자, 여러분 제목에서 말하는 이 역마가 역마살이라고 하는 그 역마예요. 우리 친구들이 역마살 이런 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역마살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이라는 게 우리 보통 그 사주팔자라는 거 들어봤죠? 인간의 생년월일시를 꺼내서 8개의 글자를 배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년월일시에서 한자가 이렇게 8글자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8개의 글자 그리고 4개의 기둥주자예요. 그래서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로 이뤄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팔자에 살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들어있는 안 좋은 애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애군. 들어봤죠? 애군. 그래서 안 좋은 애군인데 그럼 역마는 뭐냐? 역마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말을 갈아타는 거를 역마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말을 갈아탄다. 환승을 해볼게요. 말을 환승한다라는 거는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역마살이라는 거는 떠돌이의 팔자 돌아다닐 팔자를 뜻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작품 역시 역마살이라는 것을 소재로 하여 떠돌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소설의 제재는 역마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를 알고 들어가면 충분히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36해 전에 꼭 하룻밤 놀다 갔다는 젊은 남사당의 진양조 장단에 반하여 옥화를 베게 된 할머니나 구름같이 떠돌아다니는 중과 인연을 맺어 성기를 가지게 된 옥화나 다 같이. 자, 여러분 이게 약간 오타가 났네요. 그쵸? 할머니와 여기는 옥화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 오가라고 됐을까요? 그쵸? 이거를 옥화라고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옥화나 다 같이 화개장터 주막에 태어났던 그녀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 주인공인 성기의 어머니가 옥화예요. 근데 이제 옥화 역시 또 누군가의 딸이겠죠? 그게 이제 성기에게 있어서는 할머니 이꼴 외할머니를 뜻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외할머니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젊은 남사당의 진양조 장단을 읊는 그 남사당패, 한마디로 어떤 공연을 하고 돌아다니는 남자랑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를 낳은 거고요. 그리고 옥화는 떠돌아다니는 중과 또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성기를 낳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이들은 모두 떠도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사당패라는 것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주하고 공연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중도 이제 여러분 스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들도 보통 세상사에 이제 좀 약간 발붙이지 못했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떠돌아다니는 중을 만나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죠. 그녀들로서는 별로 누구를 원망할 턱도 없는 어미 딸이었다. 한마디로 서로 뭐라 못한다는 거죠. 왜?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탓이오.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던 때문이라면 성기의 역마운도 결국은 할머니가 장본이라.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지를 시켜서 살을 떼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 중질에서 못 아픈 살을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책 장사라도 시켜서 풀어보려는 속셈인 것이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기에게 역마살이 생긴 것은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뭔가 유전이라긴 참 웃기지만 유전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과학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사고인 거죠. 한마디로 이런 어떤 운명, 이 유전, 즉 대를 거쳐서 계승된다는 인식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게 여러분 어떤 한국적인 무속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무속관이라는 건 무속신앙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무속신앙의 가치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질도 시켜보고요. 그리고 엄마도 책 장사를 시켜서라도 얘를 이제 좀 애군을 풀어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군, 살, 이거는 역마살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성기의 역마살을 풀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엄마도 할머니도. 즉 이렇게 여러분 역마살을 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뭐 떠돌며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 우리 이게 1930년대쯤 된단 말이죠. 일제강점기 때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뭐가 많았는지 알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930년대 한반도 땅에 이게 되게 많았어요. 뭘까요? 세 글자의 동물이에요. 뭘까? 그쵸. 호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되게 많았다는 게 책에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호랑이가 또 왜 다 없어졌냐라고 하면은 일본이 그렇게 호랑이를 또 잡아 죽였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너네 주막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주막이라는 게 친구들이 그냥 여관 정도로 아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관 즉 숙박업소이자 이제 여기서 숙식이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사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숙식 제공이 가능한 어떤 이제 쉼터 같은 건데 이 주막이 단순히 잠자고 밥 먹고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주막이 일종의 길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길드 역할을 했다는 건 뭐냐면 파티원을 모집을 하는 거야. 여기서 무슨 파티원이냐면 저 산을 넘어야 돼. 이 산에 호랑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또 나 혼자 가면은 잡아먹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막 몇십 명, 10명, 20명이 모여서 횃불 들고 이제 산을 넘어가야 호랑이를 이제 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막이라는 거는 단순 숙식 제공의 어떤 장소 이상으로 파티원을 모집해서 길드를 꾸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호랑이 피하기 길드 이런 느낌인 거죠. 혹은 호랑이 퇴치 길드 이런 느낌이어서 이 당시엔 되게 여러분 호랑이가 많았고 되게 무서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선 여러분 우리 아들이 떠돌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을까 봐도 걱정인 거고 우리 아들이 떠돌다가 다시는 나를 못 만날까 봐 그것도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역마살을 떼고 싶었다라는 거야. 성기로서도 불경보다는 암만 해도 이야기에 끌리는 눈치요. 이런 불경은 이제 스님의 삶을 말하는 거죠. 차라리 장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청이 도하여 그러나 옥화는 꼭 화개장만 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 그에게 책전을 내어주기로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옥화가 왜 화개장까지만 가라고 약속을 했는지는 알겠죠? 멀리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멀리 가서 자신과 떨어져 살게 될까봐 너무 멀리는 못 가게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화개장도요. 굉장히 이 작품의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연결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화개장은요.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 노래도 있어요. 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화개장터라는 노래. 그래서 거기 보면은 딱 이게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다 없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쌤이 이거 조금 배경을 설명해주면요. 이렇게 지리산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지리산 굉장히 유명하고 뭐 지구과학에서 암성 얘기할 때도 한번 나오고 한국지리에서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산이고요. 근래에 이제 삼시세끼 라이트라고 해서 삼시세끼 10주년 기념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지리산인데 거기에 딱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자, 이게 지리산을 보면요. 지리산이 세 도의 경계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전라북도예요. 여기가 전라남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경상남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도의 경계에 딱 지리산이 이렇게 앉아 있고 이 지리산과 가까운 전북의 시가 남원시라고 있고요. 전남이 이제 구례. 그리고 경남이 이제 함양이라고 해서 뭐 산청도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함양이나 산청 해서 이렇게 여러 지역이 딱 모여있는 산이고요. 그때 여기 아래에 지리산 중턱에 장이 있는데 그게 화개장터예요. 그래서 이 화개장터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른다라고 돼 있는 게 화개장터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전라도고 오른쪽으로 가면 경상도인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근래에 기사를 봤어요.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화개장터에 이제 경상도 상인밖에 남지 않았다. 전라도의 모든 상인이 빠졌다. 이래서 또다시 지역의 어떤 분열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였거든요. 안타깝죠?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공간적 배경이 왜 화개장터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작가의 의도적 장치죠. 그쵸?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왜냐면 화개장터에서 내가 세 갈래 길을 만나게 됐을 때 이쪽으로 가면 남원, 이쪽으로 가면 구례, 이쪽으로 가면 경남 혹은 이제 뭐 산청, 함양이잖아요. 이런 걸 다 작가는 의도하고 세팅한 거다라는 거예요. 성기가 마루 앞 축대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옥화는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더운데 왜 인제 내려오냐 곁에 있던 수건과 부채를 집어 그에게 주었다. 지금까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들려주고 있은 듯한 어떤 낯선 계집애는 책 읽던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성기를 바라봤다. 자, 여러분 우리 집에 어떤 여자애가 생긴 거예요. 갸름한 얼굴에 흰 자위 검은 자위가 꽃같이 선운한 두 눈이었다. 자, 여러분 이 여자애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외양 묘사를 통해 성기에게 이 여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하며 갑자기 생기띤 눈으로 집 앞에 들어선 버들가지를 바라보았다. 자, 여러분 가슴이 찌르르하고 생기가 띄었대요. 그쵸? 이게 뭐야? 성기의 호감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낯선 계집애는 이제 개연이라는 여자인데요. 지금 성기네 어머니가 주막을 하고 있어요. 쌤 아까 주막 설명해줬죠? 화개장터에서 주막을 하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이제 장사꾼이 이제 계집애를 맡기고 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위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조금 이제 따라오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좀만 봐주세요 하고 맡긴 거예요. 얼마 뒤 개연은 안으로 들어가고 옥화는 성기의 점심상을 차려 들고 나와서 최장수 딸이다 했다. 여러분 자 최장수 딸 이게 이제 개연의 아버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채장수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채를 알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원통형으로 된 도구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망이 엄청 총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은 곡식이 걸러지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채를 파는 장수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자,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엄마 뭔가 즐겨요. 그쵸? 채장수라니 성기는 밥상을 받은 채 그러나 얼른 숟가락을 들려고도 않고 그의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자, 여러분 원래는 사실 내려오면은 밥 먹기 바쁜데 궁금함이 더 앞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밥을 먹겠다는 생각보다 이 여자의 개연에 대한 호기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굴에 산다더라. 이번에 어쩌면 하동으로 해서 진주 쪽으로 나가볼 참이라는데 어제 저녁에 화개골로 들어갔다. 그리고 저 딸아이는 그 최장수의 무남 동료인데 영감이 화개골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동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그동안 좀 맡아 있어 주기로 했다면서 옥화는 성기의 눈치를 살피듯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 여러분 엄마도요 아들내미 눈치를 이렇게 쓱 살펴요. 왜? 아들이 약간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옥화는 성기가 이렇게 개연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기는 확실히 개연에게 호감이 있어요. 밥도 안 먹고 쟤 누군데?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옥화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옥화는 이게 못마땅해 보여요? 아니면 관심 있어 보여요? 그쵸. 옥화는 여러분 이 아들의 호기심이 반가운 거예요. 왜 반갑나 봤더니 자 보세요 여러분 성기는 역마살을 타고났잖아요. 여러분 역마살은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마살이라는 건 정착을 못한다라는 거는 평범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다라고 말하는 게 참 폭력적이지만 이 평범한 삶 이꼴 뭔가 약간 좀 결혼을 하거나 남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옥화 입장에서 성기랑 개연이랑 이어져 예를 들면 둘이 약간 뭐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성기가 정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의 정착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거야. 얘 이참에 이러다가 눌러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정착을 하면은 역마살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옥화는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 그래서 막 둘이 막 밀어줘, 옥화가. 그래서 둘이 진짜 막 연애하고 막 산에 뛰어다니고 막 데이트하고 맨날 이러고 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중략이 됐어요.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고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며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개장터에서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과 개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에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와 같은 왼쪽 귓바퀴 위에 검정 사마귀까지 그에게 보여주었다. 자, 여러분 중략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리하여 자, 쌤이 인물 관계도를 좀 그려줄게요. 성기가 지금 개연이와 그래서 정말 끝내주는 연애를 합니다. 그쵸? 서로 막 데이트 엄청 열심히 하고요. 개연이가 다른 남자랑 말하니까 막 질투 나가지고, 근데 이건 좀 진짜 잘못된 건데, 성기가 막 개연이 뺨을 때려요. 질투 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되게 좋아한다라는 뭐 표시이긴 하겠지만 좀 놀랍죠? 근데 여러분 성기의 어머니가 지금 옥화죠. 아까 쌤이 다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옥화의 어머니가 이제 성기의 외할머니겠죠? 이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게 있잖아요. 이 옥화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하룻밤 떠도는 사람과 이제 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 외할머니가 이제 같이 만났던 그 남자가 남사당패의 어떤 남자였던 거죠. 이 사람이 남사당패라는 어떤 공연단의 한 남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꼴 최장수 영감이에요. 한마디로 최장수가 맡기고 간 딸이 개연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옥화는 얼굴을 모르고 살았지만 옥화 입장에서 이 최장수 영감이 아버지예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개연의 입장에서도 이 최장수 영감이 아버지예요. 물론 엄마는 달라.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이복이라고 하잖아. 이복. 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보통 엄마의 여동생 봐봐. 옥화도 이 최장수가 아빠고 개연도 최장수가 아빠라는 건 둘 사이가 자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여동생, 엄마의 언니를 뭐라고 불러요? 그쵸? 이모라고 부르죠. 한마디로 개연은 배가 다른 이모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서로 사랑에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고 엄마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결국 개연이도 아빠 따라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성기가 개연이 떠나고 나서 회춘을 거의 단념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너무 시름시름 앓다가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쟤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옥화가 이제까지의 이야기, 자기가 파악한 걸 모두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은 뭐다? 자, 여기 쌤이 여기 말했던 이 관계도를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이야 알았냐?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가 명도까지 불렀대. 이 명도가 여러분 무당이에요. 무당한테 전복 온 거예요.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제달되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관체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냐.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자, 여러분 전과 같은 고지식한 미련은 뭐냐면요. 정착하여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단념했다라는 거예요. 전과 같은 미련은 아들이 내 옆에 사는 거죠. 그럼 어쩌려냐? 너 좋을 대로 해라.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들어 누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한 달포가 넘은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름이 됐어요. 그쵸? 우리 엄마랑 지금 성기가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그 봄이 아직 오기 전 이쯤인가 봐요. 그쵸? 그쵸?
자, 어머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줘 하였다.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또 친구들이 이거 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옆판이라는 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엿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엿장수의 삶을 선택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엿장수는요 어떻게 사냐면 우리 친구들이 요즘엔 지역 행사 같은 거 많이 안 가봤잖아요.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지? 막 무슨 음성 고추 축제, 막 무슨 청송 사과 축제 이런 지역 축제를 가면 엿장수 이렇게 가위질 딱딱거리고 다니면서 엿을 팔아요. 그래서 이 엿장수가 또 떠도는 삶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기가 엿장수가 되겠다라고 선택한 거는 자신의 삶, 즉 역마살을 받아들인 거예요. 수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옥화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기가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거에 충격을 받은 거죠. 옥화 입장에서는 결국은 받아들일 일을 해버렸구나라는 거죠. 그런지도 다시 한 보름이 지나자 뻐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개인 화개장터 삼거리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직은요 이별 인사라는 뜻이에요. 갈아입은 옥양묘 고이 적삼에 명주수건까지 머리에 잘 끈 동여 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옆판을 질방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윗 목판에는 새하얀 가랑 역시 반나마 들어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박물이 좀 들어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리어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개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최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을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 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갈래 길이 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보면 여러분 뭐 화개골이라고 하고 구례라고 하고 하동이라고 한다면 지금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화개골은 이제 엄마의 집이 있는 곳이죠. 화개장터 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개장터에 가까운 곳,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정착의 삶을 뜻하는 거죠. 그쵸? 엄마와 함께 살던 곳. 자, 구례는 여러분 개연이 간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 역시 개연과 결혼을 한다면 정착의 삶을 뜻하는 거겠죠. 하동은 정착과는 반대되는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인 거죠. 그쵸? 가보지 않은 새로운 곳. 한마디로 이곳은 상대적으로 유랑의 삶을 선택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지금 성기가 선택한 곳은 하동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성기는 자신의 운명을 정착하려고 했던 그런 욕심을 벗고 운명을 수용하게 됐다라는 것도 이 세 갈래 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갈 무렵하여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성기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포기한 것이 있잖아요. 그쵸? 평범한 삶이라든가 정착이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되게 슬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운명을 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요, 약간 체념하고 뭔가 약간 좀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순순히 받아들였다라는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운명을 순응하는 성기는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성기가 떠나는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여름이 돼서 뭔가 조금 이제 날씨도 맑게 개이고 막 쨍쨍하고 이래요. 그러면 이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도 우리 친구들이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름은요, 나무가 굉장히 푸르르게 이제 막 성장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은 뭔가 막 이렇게 급진적으로 자라고 무언가들이 쑥쑥쑥쑥 성장하는 그런 계절. 한마디로 성기 역시도 이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한 단계 성장했다, 성숙했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사실상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재밌고, 그쵸? 오히려 재밌어요. 그쵸? 알고 봤더니 나랑 사귀었던 사람이 내 배다른 이모? 뭐 이런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쵸? 요즘 시대도 이런 드라마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내용은 사실 재밌는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약간 조금 낯선 소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통적인 운명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운명과 개인의 삶 사이에서 이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과 이 배경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